제가 이렇게 모터를 자동차 약 4바퀴에 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존의 모터도 제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 모터에 들어가는 코일을 좀 더 굵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얇으면 그만큼 약한 거예요, 모터가. 그래서 굵게 보다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더 넘어서서 제가 이렇게 파동의 모양으로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굵기가 서로 틀린, 회사별로 틀리겠습니다만은 굵기가 대중소로 틀리거나 또는 좀 약간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회사는 약간 회사가 굵기가 서로 비슷비슷하면서도 파동은 흐르면서 안정적인 상태로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 굵기가 약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파동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터의 말씀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터 특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구리 코일을 그냥 원형으로 이렇게 감고, 원형으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감으면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걸 이렇게 비행체에서 돌렸을 때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원형, 그렇죠. 회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거꾸로, 그걸 거꾸로 하면 거꾸로 돈다고. 그래서 이런 모터도 새로운 모터로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배터리 문제와 모터의 문제인데, 배터리 문제는 제가 컨덴서 얘기를 하면서 금속체에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체를 갖다가 결합을 하고 서로 긴밀하게 그것이 전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파동을 나타내는 형태로 그것을 전기를 가두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저장이 지금보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크게 할 수도 있고 3등분해서 3개짜리로 잘라놓을 수도 있고 10개, 100개짜리로, 1000개짜리도 잘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금속 입자로 형태로 이 두께가 서로 틀린 금속을 묶어 놓으면 여기다가 다 전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팀별로 묶어 가지고 구리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전기적인 단락을 유선으로 하든 간에 무선으로 하든 간에 전기적인 단락을 이루면 된다. 뭐 구리 뗐다 붙였다 하면 뭐 전기적인 단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또 다른 방식도 또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흐르게 했다가 흐르게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기를 그냥 저장한 상태로 놔뒀다가 도선을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은 또다시 전기가 흘러서 그것을 쓸 수 있고 방전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 새로운 형태의 슈퍼 카패시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를 배터리로 이제 보다 이제 장기적인 저장이 금속은 보다 전기가 잠시 동안 흐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랫동안 흐르지 못한데 임시적인 장치라는 거죠. 전기 잠깐 저장을 하는 콘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동의 형식으로 그 전기를 가둬서 저장 장치로 만들어놓은 전기 저장 장치로. 그래서 크기를 마음대로 대중소 아주 미니, 아주 입자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해질의 필요가 없는 전기의 충전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뭐 뗐다 붙였다 하면 역시 전기를 충전했다가 방전할 때는 저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팀별로 이렇게 입자들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전기를 연결시키면 거기서 방전이 돼가지고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라고, 슈퍼 컨덴서이면서 배터리가 될 수, 장기적으로 배터리가 될 수 있다고. 배터리에 전해질 부딪히면 기존의 배터리는 쉽게 파괴가 안 되죠. 조금만 해도 몇천 마리 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향후 싸진다 할지라도 배터리 가격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폭발의 위험이나 외부 전극에 의해서 작동이 안 됐을 때 그렇죠, 문제가 커집니다. 전기 자동차의 문제는 전기 배터리와 모터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개선된 모터와 개선된 전기 배터리 컨덴서를 슈퍼 컨덴서로 만들고 거기다 더 나가서 배터리까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파동 형태로 이렇게 전기를 가두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끓였을 때도 파워가 굉장히 세고요. 기존의 저장보다 훨씬 강력하고 많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무엇을 만드시면은 제가 기술료를 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가 일종의 저장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저장 장치로 사용될 수 있어서 기존의 어떤
뭐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HDD 하드 디스크 같은 것들도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원리는 뭐 틀림없으니까요. 원리는 틀림없으니까 이렇게 기존의 배터리를 넘어서서 이제 장기적인 반도체를 지향한다는 거죠. 반도체 해가지고 기존의 반도체보다도 제가 기존의 반도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구리 방막을 웨이퍼 입히에 그래서 굵기가 틀린 입자를 배치하고 그럼 여기서 전기적인 파동이 일어나며 안테나 형식으로 무선 안테나나 피레침 형식으로 해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지금보다 더 훨씬 작은 반도체가 한마디로 그 반도체 그 회로 부분이 사라지거나 거의 없는 들어가더라도 거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또 여기다 더해서 일부는 광통신처럼 광섬유를 입자를 크기를 서로 굵기별로 틀리게 만들어서 거기서 전기적 파동의 형태로 전기를 가두거나 신호를 가두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이게 뭐냐면은 이런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얘기했는데 저장 장치에 있어서 어떤 금속적인 저장, 금속에다가 금속계 서로 다른 두께의 금속에다가 입자 크기로 만들어서 기록하는 것, 저장하는 것. 두 번째는 광섬유를 입자 크기로 만들어서 서로 두께가 틀린 광섬유, 크기가 틀린 광섬유를 붙여서 거기다가 기록 저장하는 것. 광섬유 기반으로 해서 저장 장치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것. 금속 입자를 기반으로 저장 장치를 새로 만드는 것.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론적인 기반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제 기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파동 기술, 전기 파형을 나타내는. 원래 이게 에이사 레이더로부터 출발된 기술인데 제가 군사적인 무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에이사 레이더를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이게 발견된 기술들이죠. 전파 묶음을 이렇게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을 묶어가지고 가게 되면 그 안에서 각도를 좀 좁히면 서로 거기서 가면 공중에서 서로 간섭 현상과 더불어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고요. 이것이 이제 평균 이론에 따른 뭐라 그럴까 새로운 파동 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평균 저는 원리가 분명하고요. 어떤 물질이든 간에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가까이 붙여놓을수록 가까이 서로 밀접하게 교류할수록 평균하게 된다라는. 유리병에 이렇게 두께 마개를 닫아놓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형태, 유선 형태라도 그래서 피막을 입혀갖고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렇죠. 이게 이런 현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구리라든지 아니면 전기적 파형 형태, 전파 형태라도 밀접하게 붙여놓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간섭 현상과 더불어서 전기적인 파동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첩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강하게 지상 전기포 전파포를 만들어 쏘면은 중첩하면 서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공번개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걸 통해서 대공 방어망을 갖출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멀리 가능합니다. 멀리 수천 킬로미터도 가능합니다. 전력의 세기를 따라서 대중불, 약불, 중불, 강불 이렇게 하듯이 전력의 세기를 강하게, 약하게, 중간에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단계도 가능하고 그건 회사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그 기술 기반 하에서 이제 유선 안에서도 그러면 평균 원리를 따라서 이게 제가 평균 원리를 전 세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는 원리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구리 유선 안에 있는 구리선도 가까이 불접하는 틀림없이 전파 간섭 현상, 전기의 간섭 현상과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이죠. 그 부분 전기 구리선의 두께를 따라서 약하게 아주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파동을 회사가 필요한 대로 그냥 자유조절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 부분을 이제 개선해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제 기술을 부각해서 여기서 계속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반도체 안에서 여기 서로 이렇게 유선과 무선을 결합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 통신 안에서 컴퓨터나 어떤 기기 안에서 에이사레이더나 이런 안에서도 서로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무선을 통해서 전파 묶음 아주 약한 형태로 전파를
비밀 조합이죠. 2개나 3개나 뭐 4개나 그건 회사 마음이에요. 5개나 10개, 100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파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가지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도 되고 그 안에서 정기적인 서로 교류, 전력을 송수신, 가까운 거리에서 송수신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기존의 다른 어떤 신호 가운데 서로 간에 무선을 통해서, 그래서 비례침 형태든 안테나 형태든 서로 신호를 송수신한 레이더 소자 형태든 송수신 레이더 소자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제 방식인 하나의 레이더가 아니라 하나의 레이더 작은 미니, 아주 미니 촘촘한 이렇게 작은 소재라도 비례침 1개보다는 100개, 1000개 형태, 2000개 형태가 더 낫다. 숫자가 촘촘 미니로 찍어 놓는 거예요. 비례침 형태는 안테나. 그를 통해서 송수신하면 굉장히 강력한 전파와 송수신이 가능해진다라고. 수신 송출 둘 다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다시 전파 밑 비례침 밑에 비례침, 안테나 밑에 안테나 있는 것처럼 다시 그것이 재중폭이 가능한 2단계, 3단계를 거치든지, 그것은 회사 맘입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5단계도 거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장님이 마이크로 방송하면 그것이 10개 확성기로 확성이 되고 10개 확성기에서 다시 100개, 1000개로 확성이 되면 엄청나게 확성이 되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조그맣게 마이크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전국적인 중폭을 거치게 되면 전국 수천만 가구에도 전달되는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큰 확성기로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많은 확성기로 해주는 게 더 증폭 효과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레이더 소자에 있어서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1000개, 2000개 많은 숫자가 더 낫다. 다시 그것은 밑에 서브로 피레침 하나하나에 몇십 개 또는 몇백 개의 피레침을 둠으로써 재중폭 구조를 거칠 수 있다. 또는 그 밑에 다시 3단계로 20개, 30개에서 50개, 몇십 개, 몇백 개의 피레침 구조를 놔두면 이것이 그렇죠. 무선으로 전력을 수신할 때도 좋다. 송출 구조도 될 수 있고 수신 구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존 레이더 소자 방식에서 이런 2000개 뭐 이렇게 많이 피레침 들어가는 구조에서 대중소로 그것도 크기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피레침이나 안테나 구조를 크기별로 대중소, 미니 촘촘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전체 레이더 A사에서도 대중소, 미니 촘촘 이렇게 각 용도별로 크기를 다르게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고화질 TV에서도 또는 조명등 같은 데서도, 고화질 TV 같은 데서도 균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촘촘 2종류나 3종류 정도의 다른 화소를 나타내 가지고 고화질을 만든다. 조명 같은 데 쓸 때도 자동차 전도등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조명에도 이렇게 LED 조명 같은 거 썼다 그러면 거기도 화소를 촘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용도별로 쓴다. A사 레이더도 전체 레이더도 이렇게 해서 팀별로 묶여가지고 A사의 레이더가 그 전파를 각각 쏘거나 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또는 레이더 소자, 각 개별 소자 하나하나에도 팀별로 묶어서 이것을 임무를 부여해서 개별적으로 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제 특유의 이제 구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방식으로 이제 이런 피레침 밑에 피레침, 안테나 이 구조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하나의 피레침보다 100개, 1000개, 2000개의 피레침이 좋다라고 대중소 구조물도 만들어내고 목적별로 팀별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작은 레이더 소자 안에서도 다시 통로를 이렇게 나사식 회전 구조의 회전 통로를 거친다. 그래서 서로 간격이 틀린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렇게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한포할 때 제가 쓸 때 모든 통로에 이 나사식 회전 구조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힘이 축적되고 중폭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그 신호를 통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주면 보다 강력한 중폭이 이루어진다. 이 A사 레이더의 특수한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은 이제 일부러 제가 여기저기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명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조명도 이런 식으로 전기 신호를 하나의 전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파동의 형태로 전기를 그 기기 안에서 그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파동의 형태로 전기를 끌어들여서 일정 강력하고요. 아니면은 하나는 먼저는 들어오는 선은 먼저 이렇게 약간 덜 두껍고 여기서 대기하고 구동하는 부분, 전기를 조명하는 부분의 전기를 전기선,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서 일종의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서 콘덴서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한다.
그런 형태로 만드셔도 됩니다. 전기적 파동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다 굵고 아주 얇은 것을 얇게 만들어 배치해 가지고 살짝 파동을 전기 파동을 일으켜서 조명에 쓸 수도 있다. 뭐 서치라이트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군에서 쓸 때 각종 모든 부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전기를 만들어서 조명에 쓰면 좀 강력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하나를 유선을 통해서 10개로 분할해 놓던가 신호를 분할해서 전기 신호를 분할해 놓는 전기를 분할하는 거죠. 집안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각 작은 방 큰 방 이렇게 전기를 분할하지 않습니까? 두꺼비 비춰 들어오면 그런 것처럼 미니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유선의 형태로 분할하거나 또는 어떤 제품에서는 무선으로 서로 그 안에서도 좀 불편하게 보이지만은 그런 제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무선으로 전기를 송수신하는 방법, 전파를 쏴가지고 송수하는 그런 방법도 채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명 자체도 이렇게 TV로 얘기를 하자면 화소고, 레이저 소자로 얘기를 하자면 그 소자의 점점점 개수가 되겠죠. 소자의 개수. 개별 레이더 소자 안에서도 소자의 개수가 들어가는 게 미니로 점점점. 그 다음에 전체 레이더, A사 레이더 안에서도 소자의 크기가 다 틀리게 들어간다. 점점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대중소, 회사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 목적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냥 똑같은 균열은 큐빅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은 사실 모타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술을 일부러 언급을 한 거고요. 모타가 앞뒤 이제 회전축 자동차다, 전기 자동차 회전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타를 갖다가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네 군데 다 앞에 2개, 앞바퀴, 왼쪽 바퀴, 오른쪽 있잖아요. 뒤에 2개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 다 모터를 달아야 된다. 그래야지 모터의 피로도가 없어지고 안정적으로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침수가 많죠. 침수가 많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전기차에 대해서 단락 문제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그렇죠. 전기차 물 불었을 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감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인 어떤 그래서 물이 찬다든지 이런 비상일 때는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그래서 정기적인 단락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한 극을 잠그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극을 다 전기가 흐르지 않게끔 단락을 만들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꼭 필요한 장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불어난 물에 흐르게 되면 이것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락하는 것은 별로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라서 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